안녕하십니까. 예. 집에서 모니터로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나오세요. 학원을. 이렇게. 다른 학원보다 결석률이, 출석률이 훨씬 낮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최근에 또 코로나 많아가지고 학원 안 나오신 분들이 태반이긴 해도 그것 때문에 안 나오시는지 하여튼.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문제집이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매주,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동형 모의고사는 학원에 오셔가지고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한 40분 정도 시간을 먼저 드리니까 40분, 50분. 그 시간 내에 먼저 풀어보고,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는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실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 갖고 집에 가서 풀어보는 건 큰 효과가 없고요. 물론 이제 공부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전 훈련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 오셔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고 4주에 걸쳐서 해설을 듣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기 전에 이제 4주 동안 첫째는 민법 총칙을 예습하라고 오셔서 시험을 보세요. 물론 시험은 전범위를 보지만 전범위를 예습하고 오시기가 버겁죠, 그죠? 그러니까 첫 주는 민법 총칙만, 두 번째 주는 물권법, 세 번째 주는 계약법, 네 번째 주는 민특법은 뭐 별로 볼 거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민총, 물권, 계약 3주 동안에 걸쳐서 예습했던 걸 한꺼번에 쫙 전체적으로. 그래서 4주차 시험을 보고. 자, 그렇게 지금 동형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4주 합니다. 1주 민법 총칙 예습하고 시험 보고, 2주 물권 예습하고 시험 보고, 3주 계약법 예습하고 시험 보고, 4주차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듣죠. 그럼 이제 예습을 4주 동안 전범위를 이제 한 2번 하게 되죠. 전범위 모의고사 4번을 풀고요. 해설을 4번을 듣습니다. 그러면 총 10번을 보는 거예요. 중요 부분을 총 10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까지 하시면 14번을 보게 돼요. 동형 모의고사 동안 그렇게 한 14번 정도 중요 부분을 눈으로 숙지하면 반복하는 거죠. 시험장 가서 두드러 맞아도 75점은 맞아. 너 75점 맞으면 안 돼. 너 60점만 맞아라고 두드러 패도 어쩔 수 없이 75점은 나옵니다. 믿고 그렇게 해주세요. 늘 제가 강의가 진행되는 어떤 순환이 시작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랬죠? 정말 마지막 기회. 이번에. 네, 뻥 안 치고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 그 동형 모의고사는 꼭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 풀고 해설 듣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설할 때 문제마다 요약집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요약집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그걸 보시는 거예요. 흔히 문제풀이거나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복습하실 때 보면 문제를 보다가 해설 갖고 부족하면 책을 찾죠. 책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참을 찾아요. 찾았는데 또 거기 없죠. 그럼 짜증이 확 나죠. 본인이 못 찾은 건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책은 굉장히 오래 뒤적뒤적한 것 같은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형은 제가 요약집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복습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시간이 없으면 예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와서 시간 내에 문제 풀고 해설 듣고 체크해드린 요약집 복습하고 요 3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동형 4주 동안. 그러면 중요 부분을 총 12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70점은 때려주고도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해. 혹시 주위에 나는 동형 안 할래 하는 분들 계시면 목을 질질 끌고 와서 같이. 이거 혼자 하면은 좀 힘들어요. 버티기가. 벌써 옆에 썰렁하니까 공부하기 싫죠?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하시고. 하여튼 동영 꼭 그렇게 실제 와서 시간 내에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자, 임대차 할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임대차 대충 체크 한번 했었죠?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임대차 중요하니까. 요약집을 먼저 체크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요약집 170페이지. 임대차는 임대인, 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사용대가, 즉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그리고 계속적 계약을 말하죠. 법적 성질의 1번. 3번, 차임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지만 그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는 거. 4번, 목적물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타인 물건 임대차 계약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라 3번,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이 없죠. 그죠? 다만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갖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621조 임차권 등기죠.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죠.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를 못하니까 임의 규정이고요. 그죠?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622조가 중요하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소급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건물을 등기한 때, 건물 등기는 소유권 등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맨 밑에 관련 판례 2번, 임차인이 임차권도 등기하지 않고 건물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즉 제3자가 토지에 관한 물권, 소유권 취득에 등기를 해버렸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그 제3자에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른쪽 임대차 계약의 성립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3번 존속기간. 일단 민법상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장기간의 제한도 없고 최단기간의 보장도 없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요. 6개월, 1개월, 5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죠. 이런 걸 이제 해지 통고라고 하죠. 그리고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게 일단 두 개가 더 있죠. 그 밑에 636조 임대차 기간이 약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해지하고요. 마지막 줄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지. 이런 경우에도 해지 통고로 간다는 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 갱신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가 갱신의 간접적 강제. 건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할 때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걸 갱신의 간접적 강제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있죠. 요건 3개. 기간 만료.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 반환하지 않고 그리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아니. 이 세 가지가 요건이죠. 그럴 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을 보되 앞에서 봤던 635조에 한 해지 통고가 가능하니까 결국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박스 2번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한다. 여기서 제3자 제공담보란 보증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3번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임대차 효력 중에서 반가로 2번 임대인의 의무, 제일 중요하죠.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그래서 박스 1번 인도 의무가 있고 제3자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으며 마지막 수선 의무가 있죠.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는 양가로 1번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양가로 2번 파손이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가 있다. 양가로 3번
수선 의무 면제 특약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안전을 배려해주거나 도난을 방지해줄 의무 따위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세 개가 중요하죠. 첫째, 비용 상환 청구권. 626조 1항 필요비. 2항 유익비인데 필요비는 한 장을 넘기면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죠.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유익비의 경우에 임대인 동의 없이 지출,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지출한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3번의 첫 번째 거 간판 설치비처럼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비, 이건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사기간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납부에 유권리 행사도록 되어 있죠. 가로넣기 조심하시고요. 가로넣기로 나온 적 있죠. 유치권 인정되면서 임의 규정이니까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그랬죠.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도 주장 못하죠. 두 개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특약하고요.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은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임의 규정 옆에다가 이거 하나 쓰세요. 일시 사용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여관 숙박계약 같은, 호텔 숙박계약 같은 일시 사용 임대차에도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된다. 일시 사용 임대차에도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조문 박스 밑에 1번 적용 범위,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토지 임차인 안 되고, 임대인 안 되고, 일시 사용 임대차에도 적용 안 되고,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부속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 무효죠. 따라서 맨 밑에 차임 및 보증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 부속물 매수를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죠.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니까. 오른쪽 3번에 1번 임차인 사용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킨 임차인 소유 물건이어야 되죠.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즉 독립물이 아니라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아니라 비용 상환 청구로 갑니다. 양가로 2번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시킨 것과 임대로부터 매수한 것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임차인 귀책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지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건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두 가지 밑에 요건의 1번, 2번 딱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 하고요. 또 하나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보한 경우. 특히 두 번째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딱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3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지상물 매수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요건 위에 형성권이고 역시 강행 규정이죠. 자, 밑에 동그라미 A 두 번째 줄 끝에 기존 건물일 것 또는 임차인 동의받아 신축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일 필요도 없고 임대인 동의받아 신축한 건물일 필요도 없죠. B.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임대인에게 소용, 쓸모가 있든 없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D.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2가 중요하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전체를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이때는 전체를 매수 청구할 수 없고, 즉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까지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는 당연히 지상물 소유자가 하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중간에 건물을 팔아버리면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문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상문 매수를 청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얘가 건물을 등기하는 등 대항력이 있다면 그때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지상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디귿의 효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요. B, 대금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가 대금이 되고요. C,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철거 집행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설령 임대인이 승소하고 임차인이 패소가 됐다 하더라도 철거 집행 전, 즉 때려부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차임, 기억, 후급을 원칙으로 하죠. 매월말, 매년말, 수확후 지체 없이. 니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오른쪽 맨 위에, 설령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 청구할 수 있죠. 또 B,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재판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증액 판결 또는 감액 판결이 있게 됐을 때 그 증액 또는 감액 효과는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청구 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기죠. 627조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만큼의 비율에 대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차임이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 감액 청구죠. 잔존분만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고요. 미음, 연대 의무가 있죠. 임차인이 수인이다.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해라. 비읍, 이기상 차임이 연체했다.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수선을 요하거나 권리 주장자가 있으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죠. 물론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고요. 수인 의무, 참을 의무라고 해서 한 장을 넘기면 임대인이 보존 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다만 625조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반한 의무가 있죠. 그 다음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있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 임차인이 이걸 위반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임대인의 동의 오른쪽. 맨 위에 임대인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고요.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대항 요건이죠. 따라서 동의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동의는 명시 몫이 불문하고 사후 동의도 가능하며 한 번 한 동의는 철회 못하고 3번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전대했다. 보통 건물 소부분 전대라고 하죠. 이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죠.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대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있고요. 그 무단양도 무단전대에서 첫 번째 1번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죠. 2번 임차인은 책임을 져야 되죠. 1번 2번. 그 다음 임대인과 양수인 임대인과 전차인세에서는 1번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이죠. 특히 2번 제일 중요하죠.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즉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전차인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해야 되죠. 2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다만 주의 조심하셔야 되죠. 을과 병이 부부 사이였다. 부부 사이에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있을 때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해이가 아니니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적법 양도가 하나 있고 적법 양도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기존에 차임을 연체한 게 있어요.
임차인이 기존에 차임을 연체한 게 있는데 그걸 임차권 양수인이 승계하느냐?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적법전대와 관련해서는 첫째, 임대인은 전 차인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1번 전 차인은 적법 전 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이렉트로 보수를 청구하거나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 2번 관련 판례 3줄. 특히 두 번째 줄 여기 보세요. 전 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즉 임대인의 차임 청구가 임차인의 차임 청구에 우선한다는 거. 문구를 잘 기억하세요. 전 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차인 보호가 있죠. 밑에 기억 전차권 소멸의 특징이라고요. 원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죠. 그런데 두 가지 예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켰다. 즉 합의 해지했다. 또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했다.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니은 해지 통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오른쪽 굵은 글씨 메뉴에 임차인의 이기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통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디귿 토지 전 차인은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적법 전 차인. 자 리을 건물 기타 공작물 전 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되는데요. 자 이때 부속물은 세 가지. 다 임대인이 개입돼 있어야 돼요. 전 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한 부속물, 전 차인이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한 부속물, 전 차인이 임대인 동의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다 임대인이 개입돼 있죠. 세 가지 부속물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는 첫째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라. 그 증명 책임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증금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임차인의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이 있는데 언제 충당하냐? 목적물 반환 명도할 때 충당한다. 따라서 그 박스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청구를 거절 못한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까세요 이런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위에 임대인이 미리 충당할 수는 있다. 임대인이 충당하는 건 괜찮다. 임차인이 미리 보증금에서 충당하라고 청구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이 미리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그 다음 반가로 3번.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권과는 달리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원칙적으로 기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또는 양도 양수인이 보증금 인수를 합의한 경우 이럴 때는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겠죠. 예외. 근데 이 예외도 또 예외가 있죠. 그걸 을이 원하지 않아. 승계를 원하지 않아. 그럼 을은 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여전히 가백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가를 한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 반환 의무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눠요. 다시 한번 임차권은 전세권과는 달리 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단 예외 신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거나 둘이 인수를 합의하거나. 근데 이 경우에도 을이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은 각과 계약을 해지하고 여전히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갑과 병이요. 시험 지문에는 양도인, 양수인으로 나옵니다. 양도인, 양수인. 조심하시면 돼요. 4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관련된 동그라미 3번 동생관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명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생관계인데 이때의 보증금은 반환해야 될 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이 당연히 공제된 잔액보증금을 말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마지막 임대차 종료는 오른쪽에 보면 해지 통고가 4개 있죠. 그거하고 즉시 해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죠. 해지 통고는 해지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되는 거고요. 즉시 해지는 일정 기간을 경과할 필요 없이 해지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 통고 4개 꼭 기억을 하셨다가 즉시 해지하고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 정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표 유형을 한번 봤죠? 한번 풀어본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한번 다시 봅니다. 대표 유형.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도 되죠.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번 차임은 임대차 요소가 맞지만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자, 임대인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을 뿐 임차인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할 의무는 없죠. 3번이 답이 되죠. 4번 임대인 수선 의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수선 의무 면제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그랬고요. 5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건물을 등기했죠. 그러니까 622조에서 대항력이 생기니까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622조 대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3번. 26번 1번 치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죠. 그죠? 뭐가 그래요? 치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라 그랬지. 또 딴 생각하고 계셔. 또 뭐 끄떡끄떡이야. 치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차임은 임대차 요소다. 이렇게 되죠. 구별하자. 2번 지상권은 최단기간이 있죠. 최장은 없죠. 임대차는 최단, 최장 모두 없죠. 3번 임대차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지상권은 어때요? 지상말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법정기간이 있죠. 30년, 15년, 5년. 반면에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4번이 틀렸죠. 지상권에도 지료증감 청구권이 있고요. 임대차에도 차임증감 청구권이죠. 5번 지상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토지 임대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의 양도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지금 4번. 27번 임대차 존속기간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니까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1번 틀렸죠. 그죠? 1번 틀렸어요. 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임차인 해지권 배제 약정은 무효고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3번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통고받은 날 6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토지 부동산 임대차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4번 법정갱신됐을 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5번 법정갱신되었을 때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한다 그랬죠. 틀린 거 1번. 28번 1번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 의무죠. 다만 2번 파손 정도가 사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죠. 3번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 없다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5번 임차물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매실되었을 때 임차인은 그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627조. 26번 비용상환 청구권. 1. 피리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 그러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테 청구. 이 둘 다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 3. 비용상환 청구권에 기초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4.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수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앤드 유치권 포기 특약 그리고 유효. 그랬죠? 이 4번이죠. 틀렸죠. 5번 임대인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 원상복구 특약 있죠? 그건 뭐예요? 비용 포기 특약이죠. 그러니까 4번, 5번 둘 다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하다. 유효하다. 4번이 틀렸죠. 30번 1번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위해 해지됐으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죠. 2번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3번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느냐 그 여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그랬죠.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소유자로서 등기 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지상물 매수초권 행사할 수 없지. 예? 아까 지상물 매수초권 누가 행사한다 그랬어요? 지상물 소유자가. 근데 얘가 건물을 사긴 샀으나 아직 등기 안 했어요. 얘는 건물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의뢰 매수 청구를 대위 행사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가 행사하는 거라고요? 지상물 소유자가. 5번 지상물 매수 청구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그랬죠. 4번 다시 한번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사서 점유. 자, 우리 이거 예전에 물권적 청구하고 구별을 좀 해보세요. 물권적 청구랑 같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팔았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 그럼 얘는 건물 소유권 없지만 뭐는 있다 그랬죠? 처분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 대법원 최근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뭐는 아직 안 한 사람. 등기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권은 없지만 처분권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단 건물이라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 얘 건물 소유권 없지요. 하지만 부지를 점유한다. 원래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얘는 건물 소유권이 없지만 부지를 점유한다. 그리고 또 하나, 건물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핵심이에요. 4번 좀 조심하세요. 저도 깜빡했는데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사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얘가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의 임차권을 갖고 있고요.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임차권을 판 거야. 그럼 얘가 토지 임차인이야. 건물도 팔았어요. 근데 등기 안 했어요. 얘는 토지 임차인이지만 건물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얘가 아직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를 못하고 을을 대위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점유, 건물을 사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처분 권한이 있으니까 소유권은 없어도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얘는 건물 소유권은 없지만 부지를 뭐 한다? 점유한다는 거 하나고요. 건물 소유권 없지만 뭐는 있다? 처분권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게 무단 건물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얘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모아서 같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철거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3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기존 건물일 필요도 없고요. 임대인 동의받아 신축할 필요도 없죠. 따라서 그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2번.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매수 가격이라고 돼 있죠. 자, 아까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을 때 그 매매 대금은 뭐 어떻게 정했죠?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건물이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가 5억이야. 그런데 을이 돈을 빌리고 여기에 근저당권자가 있는데 근저당권자 채권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보통 갑은 을에게 3억만 주고 2억을 인수하지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3억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매 대금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보자. 매매 대금은 5억이고 그 5억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지급 방법. 3억은 현금으로 주고 2억은 인수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매매 대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매매 대금은 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 매수청권을 행사했을 때 건물 매수 가격은 매수청권 행사 당시 건물 시가 타에서 끝이 나야 돼요. 거기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매매 대금은 시가고요. 5억. 다만 이 5억을 어떻게 지급하는가? 지급 방법이 현금으로 3억 지급하고 2억은 인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대금은 다시 한번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이 그림이죠. 그럼 전체 매수 청구할 수 없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개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4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토지의 신소유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5번. 임차인이 건물을 팔았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임차인이 건물을 팔아버리면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32번. 을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갑소유 땅을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무효죠. 지상물 포기약정 원칙적 무효. 동그라미 1번 무효다. 무효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에서 포기 특약할 수 있으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다. 포기 특약 원칙적 무효다. 자, 2번. 임대차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매매대금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지출한 비용 및 건물을 신축할 때 지출하는 비용 모든 비용을 반환할 의무는 없단 말이죠. 대금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만 지급하면 됩니다. 3번도 틀렸죠. 한번 틀렸고요. 3번은 우리 요약집에 어디 넣어놨었는데 네, 176페이지. 요약집 176페이지 디귿 효과 B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밑줄은 그어놓고 체크는 안 해드렸죠. 거기 있죠.
매수청권 행사 당시 시가만 지급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임차인의 모든 비용을 다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4번은요. 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가 매수를 청구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가 매수 청구했어. 근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물은 건물 인도 및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죠. 동생관계니까. 근데 그동안에도 땅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이익은 돌려줘요. 토지 사용이익은.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계속해서 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료상당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겠죠. 5번 대항력 갖춘 을 임차권 소멸 후 토지 소유자가 병해를 맡겼을 때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3번 부속물 매수 조건은 임대차 종료시죠. 지상물 매수 조건은 기간 만료고요. 부속물 매수 조건은 종료죠. 2번 부속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매수 청구 안 되고요. 3번 채무 불이행 해지된 경우에도 매수 청구 못하죠.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돼 있고 매매대금이라고 돼 있죠. 매매대금은 유치권 안 되죠. 4번 틀렸죠. 유치권 안 됩니다.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죠. 포기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34번에 1번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갱신 먼저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이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갱신 청구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갱신 청구 먼저 하라는 게 없어요. 1번 틀렸죠. 2번 구성 부분으로 되면 비용 상환으로,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물이면 부속물 매수로. 3번 임대인 동의하다 부속했거나 임대로부터 매수한 거. 4번 숙박계약은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되고. 5번 부속물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5번은 동시 항변권입니다. 33번에 4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임차인은 부속물 매매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부속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번에 5번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말합니다. 옳은 질문이죠. 35번 유효한 것이라고 돼 있죠. 유효한 것인데 1번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원상복구 약정이 있죠. 이게 뭐예요? 비용 포기 특약이죠. 유효라 그랬죠. 1번이 답이죠. 2번, 3번, 4번, 5번 다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유효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원상복구 특약 이퀄 비용 상환 정권 포기 특약 그리고 유효 이렇게 되죠. 36번에 1번 무단양도 전대도 일단 유효하다. 2번 임차인이 무단양도 했을 때 임대인이 이에 나중에 동의했죠. 동의는 사전 동의도 되고 사후 동의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다죠. 또 3번 임차권 무단양도가 배신이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지할 수 없고요. 4번 임대인 동의 얻어 전대했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차임 지급을 명한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적법 전대차의 경우에 다시 한번 적법 전대차의 경우에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차임 청구에 대항 거절할 수 없다. 4번 틀렸죠. 그죠? 4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전차인이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임대인 차임 청구가 우선하니까 예? 왜요? 그러지 말고 전차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전차인이 억울하면 여러분들이 법을 고쳐 나중에 다시 한번 전차인이 적법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차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4번이 틀렸죠. 자, 5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법 전대의 경우에 을이 차임을 연체했다. 적법 양도. 병이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게 5번. 당연히 임차권 양세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37번 무단전대고요. 무단전대. 동의 없이 전대니까 1.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고 2. 갑은 해지할 수 있고 3번이 틀렸죠.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 못합니다. 갑이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하는 건 적법전대죠. 적법전대. 3번이 틀렸죠. 4번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병행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고요. 5번 배신의가 아니라면 갑은 해지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죠? 틀린 거 3번. 38번도 무단전대죠. 일단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을병사의 계약은 유효하니까 을은 병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이 병은 갑에게 찍소리 못하지요. 3. 갑, 을 간의 계약은 소멸하지 않지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랬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 행위를 위반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죠. 5번 임차인의 무단전대를 이렇게 하게 해지됐을 때는, 즉 임차인 채무불이행을 이렇게 하게 해지됐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39번은 적법전대네요. 1번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땡. 그죠. 양도죠. 전대죠. 병은 적법전대의 경우에요. 다시 한번 병은요, 갑에게요, 직접 권리 행사 못한다 그랬습니다. 직접 보수를 청구하거나 직접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직접 임차인에서 권리를 취득, 그거 틀렸습니다. 이게 1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요, 1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문제가 적법 임차권 양도여야 돼요. 그럼 1번이 옳은 지문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전대라고 돼 있잖아요. 예? 달라요. 다시 한번, 전대는요, 얘는 권리는 행사 못해요. 의무만 부담하지. 예? 1번도 틀린 거예요. 그대로 나오면. 그래서 1번은 적법 임차권 양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은. 옳은 거 고르라고 돼 있군요. 그러니까 1번 틀렸구나. 죄송합니다. 1번 틀렸어요. 1번은 적법 임차권 양도에서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돼 있구나. 1번 틀렸군요. 2번 병은 차임지급 시기를 불문하고 을에 대한 차임지급으로 갑에게 대한, 이거는요 좀 짜증나는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가 이렇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갑의 차임청을 거절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본이 그렇게 거절 못하는 차임은 둘 사이의 전대차 차임지급 시기가 15일이에요. 그 전에 지급한 것에 한한다. 병이 을에게 14일 날 지급했어요. 갑이 15일 날 청구 들어와서 그럼 거절 못해요. 그런데 병이 16일 날 지급했어. 갑이 16일 날 청구 들어왔어.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시험 지문에 내면 안 되는데 180페이지 180페이지 아까 가운데 관련 판례 두 번째 줄,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차임은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입에 한정된다. 그럼 다시 한번 그걸 이해하기 쉬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병 사이에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가 매달 15일이야. 15일 전에 을에게 줬어. 그럼 이때는 거절 못해. 15일 이후에 지급했어.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네? 그러면 다시 39번으로 돌아오면 차임 지급 시기를 불문하고가 틀렸죠. 차임 지급 시기를 불문하고를 뭘로 바꿔야 돼요?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이전 지급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런 거예요. 얘가 병이 15일 날 얘한테 지급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얘가 청구 들어올 때를. 근데 15일까지 청구가 안 왔어요. 16일 날 지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구가 들어왔어. 이땐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병이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 못하는 것은 을에게 14일 날 지급한 거. 전에 지급한 거. 요거는 갑의 청구 거절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9번에 3번. 합의 해지했다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갑을이 합의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4번이 답이죠. 병이 갑에게 직접 물건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하게 되겠죠. 적법전대차니까요. 전차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권 인정되죠. 옳은 것은 4번. 40번 적법전대 1. 자, 병이 을에게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 이후 지급.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떠올려.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이후 16일 지급. 병이 을에게. 그런데 갑이 청구가 왔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1번이죠. 틀렸죠. 병이 을에게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 이후 차임을 지급했을 때는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 소멸이 원칙이고요. 다만 3번 갑을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을 때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4번 갑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만 된다 그랬고요. 5번 갑의 동의 얻었거나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1번. 보증금이 이렇게 따로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뭐 당연히 보증금은 제3자가 지급할 수도 있고요. 2번. 임차인은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청구했을 때 보증금에서 까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랬지요. 3번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 안 된다 그랬고요. 이렇게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도요. 보증금만 따로 물어보긴 좀 어렵죠. 4번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항변권을 주장해서 계속 점유니까 불법 점유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없지요. 5번 항변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만 한 게 아니라 사용까지 했어요. 그럼 그 사용이 이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죠. 5번 틀렸고요. 42번 1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목적물을 훼손했을 때 그 손해배상은 목적물 명도할 때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한다 그랬죠. 누가 공제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제된다. 2번 항변권을 행사하여 계속 점유만 하고 있지 사용수익은 안 하고 있어요. 아까 41번에 5번은 항변권에 기초하여 점유하면서 사용까지 하고 있고요. 42번에 2번은 점유만 하고 있지 사용수익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가 되겠죠. 3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갔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얘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 그랬죠.
양수인에게 넘어간다 그랬죠. 보증금 반환이면은. 따라서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라고 해야죠. 4번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됐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는가? 처음에 요 4번은 전제가요. 4번은 전제가 임대인이 시설을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외 시설비를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5년 사용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3년밖에 사용식을 못하게 됐어. 그럼 나머지 권리금은 돌려줘라 그 판례입니다. 원래 권리금은 임대인이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4번은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임대인이 시설을 하고 권리금을 받고 일정 기간을 사용을 보장했는데 임대인 잘못으로 그 기간을 보장을 못 해주게 됐을 때 그때 권리금은 돌려줘라. 그겁니다. 5번은 권리금은 유치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유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틀린 거 3번. 끝났네요. 그죠? 임대차도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 우리가 아는 건데 요것만 우리가 좀 추가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적법전대차에서 전 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전대차 차임 지급일 전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해서 거절 못한다. 전대차 차임 지급일 이후 지급한 차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청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요것만 추가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잠시 쉬었다가 민트법 지문 좀 쭉 확인하겠습니다.